안녕하십니까. 대방고시 박노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022년 3월 26일 경기 의료직 기출문제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지 그런 것도 한번 쭉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문제는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 1단원 분자와 세포 1단원과 2단원과 5단원에서 5문제, 6문제, 5문제니까 몇 문제? 16문제가 나왔죠. 16문제니까 딱 몇 퍼센트인가? 25%, 25%, 50%, 30%가 80%가 1, 2, 5단원에서 출제가 됐죠. 불과 한 달 전에 서울에서 출제됐던 건 여기서 4문제가 출제된 거죠. 그래서 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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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양성에서 문제가 이따금씩 많이 출제가 되는데 경기도 마찬가지 한 4년 전이죠. 2018년도에 여기에서 3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소홀히 하는 단원 다양성이나 진화 또는 식물 이런 거 소홀히 하는 단원인데 여기에서 어떤 때 여기 이런 데서 3문제가 출제됐는데 불과 한 달 전에 서울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런 단원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불과 한 문제 나오지만 어떤 때는 잘못하면 3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서울시같이 4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단어는 여기지만 그러니까 만점 맞기 위해서는 다른 단원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번에 경기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2월이나 2월 또는 4월 하고 상반기죠. 상반기 그리고 10월 또는 11월 하반기죠. 하반기 일반적으로 경기가 상반기 문제가 쉬운 편이에요. 하반기 문제가 어려워요. 굉장히 길고 거의 하반기는 복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2021년도 작년도 11월 달에 경기는 복원을 못했어요. 포기했어요. 너무 문제가 기니까 이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원하는데 포기했어요. 그래서 거의 하반기 문제는 제가 복원을 거의 잘 못할 정도로 문제가 길고 어렵고 상반기는 일반적으로 문제도 좀 짧으면서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20문제 다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했는데 복원에 도움 주신 선생님들도 아주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다행히 복원을 했는데 그림이나 이런 건 완벽하게 복원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 치고 온 선생님들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개념도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복원이 안 됐으니까 완벽한 복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수업을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가 됐다. 5문제, 6문제, 5문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출제가 되죠. 보통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문제면 여기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겠죠. 그런데 최근 4년, 5년 동안 생태학에선 문제가 출제가 한 문제 2년 2회만 출제가 됐었던 거죠. 그렇다고 생태학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경북에서 4문제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단원에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 내용도 좀 짤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서울에서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K형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인들 고르시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게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서울에서도 K형 문제 비중이 높았는데 이번에 경기에서 K형 문제 비중이 높았어요. K형 문제를 푼다 이 소리는 뭐냐면 확실하게 알아야 K형 문제를 푸는 거예요. 4개 중에서 2개 고르지 3개 고를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못 풀거든요. K형 문제가 아니면 1, 2, 3, 4 중에서 분명히 이거 아니다 답이다 이렇게 해서 금방 나올 수가 있는데 K형 문제는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려면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문제 복원에 도움을 준 우리 대방고시 선생님들 대방고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준 선생님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서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어떤 선생님이 있냐면 20문제 다 이렇게 이거 같으면 답이
4번이면 4번에다가 이렇게 별표 이렇게까지 해준 선생님이 있어요. 20문제 다. 그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별표까지 해줘서 답까지 다 알려주면서 복원을 시켜준 선생님도 있는데 하여튼 복원에 도움을 준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1번부터 한번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에 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면 기억번에 물의 응집력으로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끌어올린다. 끌어올리는 거 네 가지가 있었죠. 제일 먼저 뿌리압, 제일 먼저 응집력을 끌어올리는 거 뿌리압, 물의 응집력, 부착력, 그다음에 모세관 현상, 그다음에 증산작용. 요거가 되는데 잘못해서 이거를 물과 무양분을 흡수한다로 보고서 문제 풀면 안 되죠. 흡수한다 그러면 물의 흡수는 삼투고 무양분의 흡수는 양분하면 영양분이라고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양분하면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들은 무기양분이에요. 그럼 무기양분들은 능동수성. 그래서 흡수한다라고 하면 물은 삼투, 요거는 능동수성이지만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응집력, 그래서 기억번 맞고. 네, 니은번에 수소결합. 수소결합 하니까 비열이 크죠. 비열이 커서라고 헷갈려갖고 문제 풀면 안 되지. 비열이 크다는 소리는 온도 변화가 낮다는 소리죠. 비열, 물질 1g의 온도 1도씩 오는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 따라서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아서가 되죠. 체온 조절을 하기 쉽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네, 물이 얼면 밀도가 낮아서 물 위로 뜬다. 그럼 물이 얼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낮아지죠. 물 위로 뜬다. 맞죠? 이건 뭐 계속 내가 설명했던 것. 네, 단백질과 같은 큰 분자도 표면에 이온화 부위, 극성 부위. 이온화 부위, 극성 부위는 당연히 물에 녹겠죠. 표면에 있는 이온화 부위나 극성 부위는 이온화 부위 또는 극성 부위는 물에 녹는다가 되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래서 기억, 이것 리얼 4번 내가 되겠죠. 물의 특성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가 된 거. 특별하게 뭐 어렵게 출제된 거 아니고 일반적인 물의 특성이죠. 그다음에 그림의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림이라 그랬어요. 그림. 근데 이것도 복원해서 나한테 그림을 그려서 메일로 해서 보내준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려줬냐면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요건 가, 요건 나. 이렇게 해서 나한테 그림을 메일로 보내줬거든요. 이제 이게 조금 밑으로 와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거는 분명히 가는 알파 나선 구조죠. 그래서 이건 알파 나선 구조예요. 알파 나선 구조. 그렇다면 2차 구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1차 구조를 볼 수 있어요. 1차 구조가 약간 구부러진 모양의 1차 구조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걸 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면 3차 구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좀 애매해서 1차 구조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쭉 피면 1차 구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접혀있는 요 구조는 3차 구조로 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가번은 분명히 2차 구조. 근데 나번은 1차 구조일 수도 있고 1차 구조로 보기도 조금만 더 덜 구부러지면 1차 구조로 볼 수도 있고 또는 3차 구조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보내준 선생님 그림 갖고는 내가 1차인지 3차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1차 구조 또는 2차, 3차 구조로 써놨어요. 그럼 두 개 다 갖고 설명을 할게요. 가와 나는 3차 구조다. 가는 분명히 2차 구조죠. 그래서 1번은 분명히 틀렸죠. 네, 가에서 중심이 되는 아민산. 이 알파 나선 구조에서 특별하게 중심이 되는 아민산은 없어요. 틀렸죠. 3번 가해 구조에서 아미노산끼리 수소결합이 가장 중요한 결합이다. 2차 구조는 NH와 CO기 사이에 NH와 CO기 사이에 요 사이에 무슨 결합인가? 수소 결합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NH기도 아미노산이지. 그럼 아미노산의 NH기와 아미노산의 카복식이 있죠. CO. 그래서 아미노산의 CO끼리 수소결합. 이것도 2차 구조예요. 그런데 알기끼리 수소결합한다. 그럼 이건 무슨 결합인가? 3차 구조죠. 요거의 수소결합은 2차 구조, 이건 3차 구조인데 여기서 이것도 아미노산의 일부, 이것도 아미노산의 일부, 이것도 아미노산의 알기니까 아미노산끼리 하면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결합 2차 구조도 아미노산끼리 수소결합 중요한 결합이다. 어떻게 봐도 맞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은 나는 전사인자에서 발견된 구조이며 만약에 나가 1차 구조라면 1차 구조라고 한다면 틀렸죠. 전사인자는 보통 굉장히 복잡한 모양의 구조죠. 3차 구조, 4차 구조예요. 그래서 1차 구조라고 하면 틀렸어요. 그럼 만약에 3차 구조로 봅시다. 3차 구조를 한다면 전사인자에서 발견된 구조이다. 맞아요. 그런데 유전자가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 그러면 유전자의 발현, 나는 전사인자에서 발견되는 구조이면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 전사인자는 어떤 거 다 전사인자라고 할 수 있는가? 활성자나 억제자나 다 전사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활성자, 억제자, 특수전사인자. 사일런서에 붙는 전사인자는 억제자잖아요. 인핸스에 붙는 전사인자는 촉진자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촉진한다? 아니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1차 구조로 봐도 틀렸고 3차 구조로 봐도 틀렸죠. 조절한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잘못됐고 그래서 1차로 보거나 3차로 보거나 답은 3번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단백질의 구조에서 우리 설명을 했던 그림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다음 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러면 액포는 노폐물 저장한다. 예를 들어서 원생생물의 생물의 액포는 수축포죠. 수축포, 배설기관이죠. 노폐물 저장했다 배설한다. 맞죠? 그리고 골지체는 단백질에 당 첨가한다. 당과 또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나 또는 지질 또는 작용기 첨가한다. 아미노산 첨가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미노산은 제거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당이나 지질이나 작용기는 첨가하고 아미노산은 제거한다. 골지체의 기능. 아미노산 첨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DNA 유전암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골지체에는 DNA 유전암호가 없죠. 아미노산은 제거한다라고 우리 교재에 있죠. 그래서 당이나 지질, 작용기 첨가한다. 맞죠? 칼슘 저장 조면이라 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죠. 그리고 인해선 리보솜 합성하죠. 그렇지만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하는 거지 인해서 합성하는 거 아니죠. 단백질 합성하는 거, 단백질 합성 장소는 리보솜밖에 없어요. 아무 데도 단백질 합성은 안 되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하고 니은번 1번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어려운 말 아니고 세포 광합성 정말 쉽게 나온 거죠. 이거는 고등학교도 수능도 아니고 내신도 이 정도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해당 과정 세포질, 켈비네로 스트로마, 산화적인 산화, 미토콘드리아, 피부산의 산화, 이것도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죠. 광합성에서 문제가 아주 쉽게 출제됐던 문제고, 5번에 당 엽록체 그림에서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참 보건해준 선생님이 나한테 메일 온 것, 학원에 보내준 거죠. 이건 학원에 보내준 건데, 우리 대방고시에 보내준 건데,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가는 명반응 그림, 나는 켈빈호 그림, 또 명반에서 켈빈호 화살표로 방한 건 다 켈빈에서 라로 표시됐다. 그림 안 그려줬는데 그림이 눈에 선하죠. 그래서 가는 뭐냐 하면 명반응 그림이니까 이렇게 뭐 명반응 틸라코이드 막 이렇게 그려 있겠죠. 나는 켈빈 회로 그림이니까 이렇게 해서 회로를 해놨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또 여기에 G3P가 나오고 뭐 여기에 구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난 모르죠. RUBP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켈빈 회로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에서
명반에서 켈빈으로 향한 화살표에 다 이렇게 해놓고 이 화살표는 다라고 해놨어요. 또 켈빈에서 명반으로 화살표에는 라라고 했어요. 눈에 선하죠. 아주 설명을 잘해줬어요. 복원을.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는 명반응, 나는 안반응이고, 이거 켈빈으로고, 그러면 이 다는 뭐냐? 그러면 명반에서 켈빈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ATP나 또는 NADPH겠죠. 이거는 받아가고 ATP가 들어가서 ADP로 나가겠죠. 또 NADPH에서 수소를 받고 NADP는 내보내겠죠. 예, 이게 이제 눈에 선하게 바로바로 들어오죠. 예, 그러면 가는 관계 1, 나는 관계 2를 이용한다. 가는 관계 1, 여기서 관계 1과 관계 2가 다 여기서 이용되죠. 그래서 가에서 관계 1, 관계 2가 다 이용된다. 그리고 다는 NADH이고, 다는 NADH이고, NADPH죠. NADH가 아니라 NADPH이고, 라는 NAD다, NAD가 아니라 NADP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또 마찬가지지만 K형으로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나왔으면 잘못하면 답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한다. 틸라코이드 막에 색소가 있죠. 그럼 틸라코이드 막에 색소가 있고 관계도 있고 색소,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난다. 이것도 우리 교재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에 관계, ATP 합성 효소가 있는 통로, 또 색소 이런 것들이 다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한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켈빈에서 ATP, NADH 이것도 NADH가 아니라 NADPH를 사용한다. P. 그래서 이것도 기억, 니은, 니은을 나왔으면 이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돼야 되는가? 3번이 돼야 되죠. 어렵진 않은데 요런 거 때문에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NADP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NADP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런 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K형이 아니라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돼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 4, 5번이 바로 화학적 성분과 세포에서 출제가 됐는데 세포의 구조, 뭐 골지체 리보솜, 또 광합성 호흡 골고루 출제가 평이하게 된 거죠. 이제 6번부터가 유전이죠. 염색체 수기 이상 질환을 모두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뒷생근 위축증 이거는 X염색체 관련 질환이니까 수하고는 관계가 없죠. 네, 다이증은 우성유전. 유전이니까 염색체하고 관계없고 유전자에 관계 있죠. 유전자. 이것도 유전자. 네, 난모양 적혈균혈증 GAG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됐다. 이게 GUG. A가 U로 바뀌었다. 글루탐산이 발린. 이것도 당연히 유전자죠. 그래서 이거 유전자 이상. 다음 중은 21번 염색체. 21번 염색체죠. 염색체 수 이상이죠. 그래서 47개. 이거는 X염색체 하나 부족. 그래서 45개. 그래서 염색체 수 이상은 리을, 미음번 돼야 되죠. 리을, 미음 4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고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에서 나왔던 거죠. 또 DNA와 RNA 차이점. 이것도 알 수 있죠. DNA 이중가닥, RNA 단가닥 뭐 설명할 거 없고 맞죠? 네, DNA 공통적 아데닌 과인 사이토신. DNA와 RNA는 그렇지만 DNA는 팀인 RNA는 일가실 갖는다. 이것도 설명할 거 없고 당 다르다. DNA가 가진 당은 디옥시리보스, RNA가 가진 당은 리보스가 되죠. 4번. 그래서 1, 2, 3번 다 맞는데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죠. 4번에 DNA가 RNA보다 우란자하고 잘 분해. 당연히 DNA는 분해가 안 되죠. 핵 속에 있는데. 사람의 46개 염색체가 다 핵 속에 DNA가 있는데 그게 분해되면 큰일 나죠. 근데 RNA는 전사가 일어나서 번역이 끝나면 RNA 분해나 또는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RNA는 분해나 간섭이 아주 잘 일어나죠. 자기가 할 일 다 했으면 바로 RNA는
분해가 될 수 있고 또 번역을 방해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 더 잘 분해되고 RNA가 잘 분해되지 DNA는 절대로 분해되지 않는 이중나선의 안정된 구조가 되죠. 잘못된 거 4번 내야 되죠. 네, 8번은 DNA 복제에 필요한 효소. 이것도 DNA 복제에 필요한 효소. 뭐 계속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죠. 헬리케이즈 이중나선 풀어준다. 회전 요소 DNA를 토포 이소머레이즈 과도하게 꼬이는 걸 방지한다. 프라이메이즈 우리가 DNA 복제할 때 RNA 프라이머 써야 되죠. RNA 프라이머를 만드는 것 프라이메이즈 맞고 이것도 옳지 않은 거죠. 네, DNA 중합에서 원 오카자키 절편을 연결한다. 오카자키 절편을 연결하는 거 DNA 중합에서 원이 아니라 DNA 연결 효소. 연결 효소. 그래서 DNA 연결 효소 라이게이즈. 라이게이즈가 오카자키 절편 연결한다. 또 아주 쉬운 문제죠. 유전에서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9번은 RNA 전사. RNA 전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내용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D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프로모터 DNA 중합효소가 결합해서 전사를 시작하는 부분이다. 맞죠? 또 엑손과 인트론 모두 전사는 엑손과 인트론 모두 전사하죠. 전사하고 난 다음에 그 전사에서 프리 mRNA를 만들죠. 그래서 가공을 거쳐서 mRNA 만들어내죠. 그래서 전사는 엑손과 인트론 모두 전사한다. 3에서 5 방향으로 전사된다. 이거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전사된다 해야 되죠. 틀렸고. 그래서 리을을 잘못해서 리을이 맞는 걸로 선택한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종결 코드에서 전사가 종결되냐? 종결 코드에서는 뭐가 종결되는가? 번역이 끝나는 거죠. 번역. 종결 코드는 UAA, 와, UAG, 와, UGA. 그래서 UAA, UAG, UGA에는 종결 코드니에요. 거기서 번역이 끝나는 거지. 전사가 끝나는 건 종결 코드이 아니라 어디서 전사가 종료되는가 그러면 아데닐산 중합 반응 신호 AAU, AAA 요 신호가 딱 나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 30개 연기쌍 뒤에가 30개의 연기 정도 지나고 나면 거기서 딱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래서 자동차 타고 갈 때 브레이크 딱 밟으면 쭉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 여기서 전사가 종결돼야 되지. 이건 진액. 원액은 종결 신호가 있죠. 종결 신호 또는 종결 서열. 종결 서열이 있지 이걸 종결 코돈이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선 여기에서 전사가 종결되지 종결 코돈은 번역이 종료된다.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번, 1번이 정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 리을 요거 잘못 수업하면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설명하면서 전사를 설명하면서 이거 종결 코돈이 아니고 종결 신호다. 종결 서열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번역은 종결 코돈이고 전사는 종결 신호에서 또는 아데니산 중합 반응 신호에서 종결된다라고 했죠. 네, 다음 보기는 어떤 RNA에 대한 설명인가? 22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다. 모른다고 쳐요. mRNA 결합해서 mRNA에 결합해서 요거 mRNA 그래서 mRNA 결합해서 mRNA를 분해 또는 번역을 중지시킨다라고 하는 거. 요거만 가면 분명히 알 수 있죠. RNA 방해, 마이크로 RNA나 siRNA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크로 RNA, 마이크로 RNA 또는 siRNA 이런 것들이 번역을 중지시키는 것. 쭉 보니까 여기 있네요. 사람 전체 2분의 1을 조절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찾으면 돼요. 근데 사실 나도 하이클의 생물 요거는 없어요. 요거는 확실히 있지만 근데 요거를 많이 고민했어요. 2022년 하이클의 생물 편집을 하면서 캠벨 10판 11판에 있어요. 캠벨 10판 11판 7판은 없어요.
7판에는 없고 10판하고 11판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건데, 야, 설마 22개까지 외우라고 부담을 줘야 될까? 그래서 21개까지 외우라고 부담을 줘야 될까 해서 요거는 뺐어요. 웬만하면 수험생들한테 최대한 부담을 안 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하려는 게 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22개, 이게 마이크로 RNA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서 분명히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22개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마이크로 RNA는 절대 RNA 전구체에서 다이서라는 효소에 의해서 RNA 전구체에서 마이크로 RNA 전구체에서 다이서라는 효소가 요걸 딱 자르잖아요. 요거 딱 잘라서 이중 가닥을 무슨 가닥으로 만드는가? 단일 가닥으로 만들죠. 요 단일 가닥으로 만드는 게 22개의 뉴클레오타이드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가 붙는가 하면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RNA를 방해하거나 분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마이크로 RNA에서 결합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RNA가 22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 캠벨에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부담을 너무 주는 건 좀 여러분한테 미안해서 뺐던 건데, 어떻게 설마 이게 나올지는 몰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캠벨 생명과학의 2분의 1을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 전체 2분의 1을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추정되는 건데 확실한 거 아닌 건데, 그래서 뺐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크레 생물에 뺐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만 있으면 딱 답을 찾을 수 있고, 앞으로 여기 나왔으니까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내년 책에는 넣을 예정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좀 많아져도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던 것도 어디에 어느 지방에서 출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건 마이크로 RNA다라고 하죠. 이건 거의 아주 전공에서 들어간 거고, 이건 거의 없는 RNA. 이거 LNC가 아니라 INC RNA인데 거의 뭐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28S RNA, 이거는 이제 우리 RNA 할 때 배웠었죠. 진핵생물, 원핵생물 RNA. 그래서 답은 일단 3번 마이크로 RNA가 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다음에 11번은 아포프토시스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아포프토시스, DNA가 규칙적으로 조절된다. 그럼 세포교사는 DNA가 불규칙적으로 전달되죠. 그 아포프토시스는 규칙적으로 절단된다. 맞죠? 옳지 않은 거라 그랬죠. 맞고. 이번에 세포가 부풀어 오르고 수포화가 일어난다. 이런 세포가 아포프토시스가 이럴 땐 그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면서 축소되죠. 이게 축소. 부풀어 오른 만큼 축소가 되겠죠. 이렇게 세포가 부풀어 오르면서 축소된다. 맞죠? 또 세포가 막으로 쌓인 소낭으로 나눠지면서, 이게 이제 소낭으로 나눠지죠. 소낭으로 나눠지면서 주변에 있는 대식 세포나 주변 세포가 먹히죠. 먹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소낭으로 나눠지면서 주변 세포가 흡수된다. 맞죠? 근데 주변 세포를 사멸시킨다. 즉 주변 세포에 염증을 일으킨다. 사멸시켜서 염증을 일으킨다. 이거는 아포프토시스가 아니라 세포괴사가 되는 거죠. 세포괴사. 그래서 우리 이것도 우리 교재에 아포프토시스와 세포괴사를 비교해서 나란히 여기서 해놨어요. 그래서 아포프토시스, 세포괴사, 그거 표만 한번 쭉 훑어만 봤어도 이건 분명히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 그걸 아포프토시스란다라고 얘기하죠. 4번 돼야 되고. 시원 멘델 집단에서 열성 유전 질환자가 100명 있다. 100명 중 1명이다.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열성 유전자 갖는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건 가장 기본적인 집단 유전 문제. 에서 나온 자손 중에서 열성 유전 질환자가 그랬어요. 그럼 열성 유전 질환자가 100명 중에 1명이다. 이게 Q제곱이죠. Q제곱이 100명 중에서 1명이다. 따라서 Q는 얼마가 되는가? 10분의 1. 그럼 P는 얼마가 되는가? 10분의 9. 그런데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열성 유전자를 갖는 사람, 그럼 표현형은 정상인데 열성 유전자 갖는 사람은 요거 보인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몇 PQ가 되는가? 2PQ 2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1 그래서 100분의 18 그래서 18% 가장 기본적인 집단 유전 문제죠. 그래서 경기에서 그 오리발 문제 그거 경기에서 집단 유전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게 오리발 문제 알죠? 기출 문제 몇 년 한참 전에 나왔던 건데 그 오리발 문제에 비하면 이거는 뭐 그냥 푸는 거죠. 계산 안 하고도 눈으로 그냥 바로 18% 나왔을 거예요. 진화에 대한 설명을 올린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진화에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어요. 집단 유전하고 진화.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 배열 순서는 복원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공개된 거면 시험 문제 있는 대로 했는데 복원된 거기 때문에 문제 배열 순서가 딱 이 순서가 아니라 이건 무슨 순서가 하이클래스 생물에 있는 순서예요. 그 순서로 쭉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고 몇 단원에서 몇 문제 어디서 몇 문제 나왔구나 금방 볼 수 있게 하이클래스 생물에 있는 순서하고 그대로 해놓은 문제예요. 그 진화에서 이렇게 두 문제. 그래서 제일 먼저 세포와 화학적 성분과 세포의 구조 5문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유전에서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화에서 두 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진화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건 병목 현상에 의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된다. 병목 현상에 의해서 유전적 다양성. 라지 스몰 a 이런 유전자를 가진 어떤 집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는데 총을 빠방 쐈더니 이렇게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다시 다양성, 사냥 못하게 해서 다양성을 회복시켰지만 개체수는 먼저하고 똑같이 됐지만 개체수는 먼저하고 똑같이 증가됐지만 스몰 a 유전자는 없어졌잖아요.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개체 혼사의 빈도수 증가는 소진화이다. 우리 소진화에서 우리 교재 하이클래스 생물 요 교재에 소진화에서 대립 유전자 빈도의 변화는 소진화이다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 맞죠. 그다음에 다배수체는 생물 진화에 영향을 준다. 다배수체 타가다배수체, 자가다배수체, 배수체, 사엔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식물로 진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빵밀 같은 경우 얘기했죠. 배수체, 식물 진화에 영향을 준다. 맞죠? 네, 돌연변이 중에는 돌연변이는 종멸종에 영향을 주죠. 그럼 돌연변이라는 놈은 다 멸종되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번. 2번 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죠? 14번 다음 보기와 같은 특징을 갖는 동물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뭐 동물 분류에서 치고는 쉽게 나온 거죠. 촉수담륜 동물이다. 촉수담륜 동물 편형, 윤형, 환형, 연체부터 할까요? 우리 순서대로 합시다. 연체, 환형. 물론 촉수동물도 들어가죠. 촉수동물, 촉수담륜 동물이다. 편형동물, 이렇게 윤형동물, 연체, 환형, 촉수. 체절은 없으며 좌우대칭이고 평평하다. 체절은 없으며 좌우대칭이고까지는 많은 동물이 다 체절은 없으며 좌우대칭이죠. 그래서 이거는 놔두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체절 없으며 좌우대칭이고 평평하다. 이거는 뭐 연체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물에 체절은 없다, 좌우대칭이다. 근데 평평하다, 요거는 평평하다는 연체동물은 안 되겠죠. 그래서 평평하다 그러면 약간 편형동물 냄새가 살짝 나. 그런데 디귿번에 위수강에는 단 하나의 구멍이 있으며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포하동물하고 편형동물이에요. 근데 흡충류 나왔네요. 흡충류 편형동물에 리스토마, 흡충류, 촌충류, 와충류, 와풀 이렇게 요라 그랬죠? 와충류, 플라나리아. 편형동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여기에서 공통적인 편형동물. 그럼 당연히 편형동물이죠. 그래서 답은
1번 편형동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분류에서 나왔는데 다양성에서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던 문제고. 15번 선천적 면역과 적응 면역은 후천적 면역이죠. 그러면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에 대한 설명 중에서 나머지와 다른 것, 그러면 선천적 면역. 선천적 면역엔 제일 먼저 외부 방어. 외부 방어는 피부 점막 분비물, 대표적인 게 라이소자임. 이거 내부 방어. 내부 방어는 돌라이크 유사 수용체 하고, 그 다음에 식세포 작용, 또 항미생물 단백질. 그 다음에 염증 반응. 그 다음에 자연살생 세포. 이게 선천적 면역이고, 후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에는 대표적인 게 항체, 또 B세포, T세포. 이런 것들이 다 후천적 면역에 관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머지와 다른 것, 그러면 항균 펩타이드. 항균 펩타이드가 뭘 얘기하는가?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항미생물 단백질. 항미생물 단백질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항미생물 단백질은 라이소자임도 항미생물 단백질이에요. 라이소자임. 그거 외에 또 항미생물 단백질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보체, 인터페론, 디펜신. 이런 것들이 다 항미생물 단백질. 우리 교재에 라이소자임 이런 것들 항미생물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네, 대식세포, 식세포 작용이죠. 식세포 작용, 보체 여기 있네요. 보체, 항미생물 단백질, 선천적 면역이죠. 그런데 항체, 그러면 항체는 무슨 면역에 해당되는가? 후천적 면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나머지 요거는 선천적 면역이고 요것만 후천적 면역, 적응 면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나머지와 다른 것은 항체 4번 돼야 되겠죠. 또 면역에선 어렵지 않은 건데 항균 펩타이드라는 말로 나왔는데 그게 바로 항미생물 단백질이 되는 거죠. 홍파수에서 오줌 생성, 홍파에서 오줌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내용은 어떤 것인가? 혈압 차이, 여과의 원리는 혈압 차이, 압력 차이다. 그래서 어디 압력이 높으니까 여가 되는가? 사구체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이건 계산 문제도 우리 교재에 있죠. 사구체 압력, 또 삼투압, 보호원 주머니 압력 이런 것에 대해서 혈압 차이, 압력 차이다. 맞고 항상 요 K형 문제도 요거 동그라미 해놓고 해야 되지. 서울시 같이 옳지 않은 것 이게 막 3문제씩이나 막 출제가 돼가지고 학생들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놨는데 옳은 것 꼭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 보세요. 사구체에서 보면 쪽으로 여과될 때 혈액세포, 혈액세포라는 말은 혈구죠, 혈구. 우리 교재에 여과되지 않는 물질 뭔가 그러면 혈구, 단백질, 지방 여과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과되지 않는다. 헬레고리 상행지가 아니라 무슨 지에 있는가? 하행지. 헬레고리 하행지에서는 헬레고리 근위세뇨가 아니고 헬레고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헬레고리 하행지에서는 주로 뭐가 제흡수되는가? 물. 그러면 아쿠아포린이 많아야 되죠. 여기에 상행지는 물 제흡수는 안 일어나죠. 주로 NaCl이 제흡수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행지에 아쿠아포린이 많다. 그래서 물을 제흡수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틀렸고. 네, 리을번에 원위세뇨관에서 원위세뇨관에서 K와 NaCl의 삼투. NaCl은 제흡수, K는 분비. 그래서 NaCl 제흡수, K는 분비되면서 NaCl이 제흡수되니까 여기가 농도가 진해지니까 물이 삼투가 되죠. 그래서 삼투가 조절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 리을번 4번 되겠죠. 이건 배설에서 나온 문제고. 그 다음에 17번 근육수축.
근육 수축 과정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죠. 그럼 근육 수축 순서대로 나열한 것 제일 먼저 마이오신. 마이오신 머리가 ATP와 결합되어 있을 때는 높은 에너지 갖고 ATP가 분해되면 ATP가 뭐하고 뭘로 되는가? AT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 요게 가진 에너지를 마이오신, 이건 높은 에너지가 아니라 낮은 에너지. ATP가 있으면 낮은 에너지인데, 낮은 에너지였었는데, ATP가 인산으로 되면서 ATP 인산됐으면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에너지를 얘 마이오신머리가 먹은 거지. 그래서 높은 에너지라고 우리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ADP하고 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 에너지를 마이오신 머리가 먹었으니까 높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니까 뭐가 되겠는가 그러면 마이오신 액틴, 여기에 액틴이 있으면 액틴, 이건 마이오신이죠. 마이오신. 그럼 액틴 내 마이오신 머리가 가교를 형성하죠. 가교라는 말은 다리. 높은 에너지가 됐으니까 다리를 형성하죠. 다리를 형성하고 나면 ADP와 인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에너지 가지고 쫙 끌어다니죠. 활주. 그래서 활주 후 다시 낮은 에너지가 되죠. 그럼 어디서 돌아다니던 새로운 ATP가 와서 딱 붙죠.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활주, 높은 에너지인데 딱 잡아서 가교를 형성하고 활주하면 활주 후에 다시 낮은 에너지로 되면 새로운 ATP가 와서 붙는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 그려줬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제일 처음인가 그러면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마이오신 머리가 ATP와 결합되어 있을 때 낮은 에너지 구조를 갖는다. 이게 1번이죠. 두 번째는 ATP가 ADP와 인산으로 가수분해되면서 마이오신 머리는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게 2번이죠. 네, 세 번째는 액틴과 마이오신 머리가 다리를 형성하게 된다. 가교, 다리를 형성한다. 3번이죠. 그러면 다리 형성했으니까 잡아 끌어다녀야 되죠. 끌어다닌다. 가는 필라멘트가 근절 중앙으로 이동을 한다. 양쪽에 액틴 섬유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활주설이 되는 거죠. 4번. 그래서 순서는 니은, 리을, 기억, 디귿. 니은, 리을, 기억, 디귿. 3번 돼야 되죠. 여기 이제 우리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수업을 할 때 해줬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18번은 이것도 그림 안 그리고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N짜리 정원세포에서 2N짜리 제1정모세포, 이거는 DNA 복제가 되고, 제2정모에서 감수 1분열 정하면 N짜리 제2정모, 이건 감수 1, 그 다음에 N, 정세포 감수 2, 그 다음에 정자 형성되죠. 그러면 여기서 제1정모세포는 2N이고, 네, 제2정모세포 감수 1분열 했으니까 N. 정자세포도 N. 2번이 나왔네요. 2번이 맞고, 여기 정원세포 몇 N이니까 2N. 제1정모세포도 2N. 정원세포 2N, 제2정모는 N. 그래서 모두 다 반수체 N인 세포는 뭐하고 뭐가 되는가? 제2정모세포하고 정자세포가 된다가 되죠. 2번 내야 되겠죠. 네, 외배업, 중배업, 내배업 설명을 아주 길게 써놨대요. 외배업, 중배업, 내배업 설명을 아주 길게 써놓고 기원이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길게 해서 좀 시간도 끌고 어렵게 보이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 외배업, 내배업, 중배업. 외배업.
우리 강의 시간에 설명한 순서대로만 내가 써볼게요. 외벽, 표피감각신경, 표피감각신경, 또 치아 에나멜질, 멜질, 또 땀샘, 수정체, 각막, 또 솔방울샘, 부신, 속질, 외벽이고. 네, 중벽. 중벽은 근육, 골격, 순환, 배설, 생식. 그 다음에 중벽에서 형성되는 건 진피. 진피, 피자 생각해서 부신피질. 부신피질은 부신겉질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고, 내벽. 내벽은 소화, 호흡. 호흡이고, 그 다음 예외되는 것. 생식에서 예외되는 것 뭐가 있는가? 생식계벽. 또 여기 예외부터 합시다. 배설에서 예외되는 것 방광, 요도. 생식에서 예외되는 것 생식계벽. 이건 예외되는 거고. 그다음에 호르몬은 갑상샘, 부갑상샘, 가슴샘. 우리 수업 시간에도 내가 항상 요 순서로 이렇게 3칸, 2칸, 1칸도 순서대로 해놓고 제일 위에 칸이 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따 가끔씩 문제가 나오지만 제일 위에 칸이 문제가 주로 나온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왔는가? 근육계, 그러면 근육계는 여기 있네요. 네, 신경계는 여기 있네요. 또 림프계는 순환이죠. 순환 여기 있네요. 또 순환계 당연히 순환이죠. 림프계는 림프의 순환이니까 림프계를 따로 볼 수도 있지만 순환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혈액 림프 순환이죠. 그러면 여기서 근육계, 그다음에 림프계, 순환계, 이건 전부 다 무슨 비업인가? 근육계, 림프계, 순환계 전부 다 중비업이죠. 근데 신경계만 무슨 비업이 되는가? 외비업이 되죠. 그래서 2번이 되죠. 봐요. 위에 줄에서만 제일 첫 번째 줄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요것만 빨간 걸로 표시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나오긴 나오지만 안 외우면 안 된다. 그렇지만 첫 번째 걸 가장 중요하게 외우라고 표시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참 요 앞에 거 기출 천재가 아니라 기출이에요. 기출. 이것도 오탄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크 생물 기출 315쪽이에요. 천재가 아니고 기출. 그냥 생물 기출도 아니고 하이크 생물 315쪽. 기출 천재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옥신에 대한 설명.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온 건데 이것도 그림 설명을 뭐 대략 내가 알 수 있게 다 수험생들이 복원시켜 줬어요. 옥신에 대한 굴광성 그림 그려놓고 문제는 옥신이라는 말은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옥신 굴광성 그림 알죠? 뭐 보인생 얀센 그래프나 이런 다윈 부자 실험 이런 그림을 어떤 거 그려놨겠죠. 근데 옥신이라는 말은 싹 빼고 그림만 그려놨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옥신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기저부, 옥신은 기저부, 바닥, 기저. 바닥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옥신은 항상 끝에서 생산된다. 끝, 정상, 정단부. 그래서 이건 틀렸고. 네, 굴광선 정단부에서 생기는 이물질. 이게 이물질이 옥신이죠, 옥신. 정단부에서 옥신이 내려오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줬을 때 빛을 쬐면 옥신이 빛의 반대로 이동된다. 이런 그림이 있었는지 했던 어떤 그림이 있겠죠.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니은번은 맞는 말이 되죠. 네, 이걸 뭐 X라고 해놨겠죠. 옥신에 대한 설명이니까 옥신에 대한 굴광성 그림을 그려놨는데 옥신이라는 말은 알려주지 않았다. 이 물질은 당연히 옥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포의 pH를 낮게 만들어서 옥신이 하는 일은
이거 산성생장설. 산성생장설은 제일 먼저 오옥신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면 오옥신은 양성자 펌프. 양성자 펌프를 자극해서 수소 이온을 세포 밖으로 방출. 그럼 세포 밖에 세포벽이 있겠죠. 세포벽 쪽으로 방출된다. 그럼 세포벽이 무슨 폐하가 되는가? 낮은 폐하. 양성소 수소 이온을 세포 만약에서 세포벽으로 방출됐으니까 낮은 폐하. pH를 갖게 된다. 그럼 세포이 낮은 pH를 갖게 되면서 낮은 pH에서 활성화되는 작용하는 낮은 pH에서는 셀룰로즈 구성 요소를 분해하는 익스펜신이라는 단백질이죠. 을 활성화시킨다. 그럼 익스펜신이 활성화되면서 수소이온을 세포막 바깥쪽으로 퍼내니까 여기에 농도 구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이온들이 막 들어와. 다른 이온들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농도가 진해지니까 물이 들어와. 물이 삼투하죠. 물이 삼투하는데 셀룰로즈 구성 요소를 분해하는 익스펜신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여기 셀룰로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셀룰로즈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니까 여기 있던 이런 구성 요소들을 분해하니까 이 물이 들어오면서 팽압이 커져. 팽압이 그러니까 쫙 커지죠. 어디로 커지는가? 셀룰로즈 미세섬유의 방향과 같은 방향, 직각 방향. 그렇지, 직각 방향으로 커진다. 셀룰로즈 미세섬유 때문에 여기는 안 늘어나죠. 그렇지만 여기에 분해하는 효소들이, 구성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생장된다. 산성생장설. 기억나죠? 예, 그래서 세포벽의 pH를 낮게 만들어서 세포벽이 낮은 오옥신은 양성자 펌프를 자극해서 수소이온을 세포막으로 방출하니까 세포벽의 pH가 낮아진다. 그래서 수소 결합을 끊는 효소, 즉 셀룰로즈 구성 요소를 분해하는 수소 결합을 끊는 효소 익스펜신을 활성화시킨다. 맞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리을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0문제를 전부 다 풀었는데 20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뭐 시험 보고 온 선생님들 다 메일이나 이런데 이제 학원 대방고시 페이지로 홈페이지로 온 걸 이렇게 관찰해 보면 문제는 비교적 쉬웠다 하는 게 시험 본 선생님들도 나한테 얘기해 준 거고,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게 뭐 쉽게 풀어졌죠. 쉽게 풀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원에 힘써준 선생님들, 정말 이런 말을 쭉 뭐 해갖고 오면 나한테 그림 설명을 하려고 막 애쓰는 흔적이 막 나와요. 그림이 이렇게 그림 그렸다, 뭐 명반응해서 가는 명반이고 나는 안 반응이고 명반에서 안반쪽으로 화살표를 해서 그건 다 하고, 이렇게 나한테 아주 세밀하게, 이거보다 더 세밀하게 내가 정리해 놓은 거지, 세밀하게 그림 설명을 해준 선생님, 특히 다른 선생님도 다 고맙지만 그 선생님도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일주일 조금 더 남았나요? 경북 4월 9일 경북 시험이죠. 경북 시험에도 경북 시험 보는 선생님들 꼭 이렇게 복원에 힘써 주시면, 여러분들이 나는 한 문제만 보냈는데 이거 갖고 뭐 복원 되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한 문제라도, 한 문항이라도 대방고시 홈페이지로 보내주면 내가 그걸 다 최종 정리해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어제 수요일이죠.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다른 거 하나 안 하고 이것만 작업을 했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보내준 거, 그거 갖고 다 뭐 식물이면 식물, 굴성이면 굴성, 면역이면 면역 문제 다 해놓고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이거 뽑고 해갖고 작업한 게 장장 한 4일 쉬지 않고 작업해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북 시험 보는 선생님들 나 하나쯤이야 뭐 복원 안 시켜도 되겠지 하지 말고,
나부터 하자 해서 좀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본 수험생들 그동안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